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볼 내용은요. 지난 5월 2일이죠. 이 한겨레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킨 한신대학교 비자 신청 전에 이 법무부 소장의 향응,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이 한신대학교, 그러니까 어학 연수로 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 그중에서 한 명은 뭐 건강상 이유로 출국을 안 했다고 하고 22명이요. 강제로 출국당하는 학교 측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유학생 유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주요하게 됐던 그것이 지금 그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연수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은 1천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행 잔고에는 3개월치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한신대는 그거를 법무부 출입국에서 그렇게 안내를 안 해줬다. 그게 하루만 예치금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 사증을 내줄 수 있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23명을 그때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3개월간 예치된 그 서류를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들의 체류를 더 이상 허가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어학 연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서류들을 갖춰 놓고 와서 이제는 등록 외국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신대학교 측에서는 법무부 측에, 그러니까 그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평택 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할 이 법무부 출입국 측에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 예치금이 3개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안내가 없었다. 법무부 측에서 잘못 안내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죠. 그래서 한신대 측에는 학생들의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고, 결국은 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신대학교 쪽은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 관련 그런 등록 외국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무소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버스에 태워놓고는 오히려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간 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면서 이 버스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은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왜 이 초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출국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불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뭐 학교 측에서 뭐 초청을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겠죠.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23명 중에서 한 명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이제 출국을 못 시키고 22명이 출국을 당하는, 강제로 출국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측은 여러 가지 뭐 서류 미비다, 또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낮다,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이들을 다 이 제적 처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12월 14일 이 한겨레 신문이 이 보도를 했고, 이 한국 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이 한신대학교에 대한 그 비난이 아주 솟구쳤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한신대학교 총장이 학교 측에서 지나친 처사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일단락이 좀 돼서 지금은 잠잠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난 5월 2일 이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유학생 강제 출국을 시킨 한신대학교, 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법무부 소장의 항응을 제공을 한 그런 정황이 밝혀졌다라는 그런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럴 수가 있나 또 한번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강제 출국당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최초 입국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어겨 비자를 발급했던 법무부 출입국 소장이 이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응과 접대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 한신대학교는 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냐 이런 조사를 했겠죠. 그때는 교직원들이 이런저런 진술을 했는데 이 유학생 비자 심사를 앞둔 지난해 2023년 5월부터 이 법무부 수원 출입국 외국인권 평택 출장소 소장 이 기혁 씨에게 10여 차례의 식사와 술을 제공을 하고 또 노래방을 또 접대하고 뭐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평택 출장소 소장이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한신대학교에 교수 자리를 하나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출입국 소장은 부인을 하고 있는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피해자들인 학생들 그러니까 우즈베키 학생들은 이 강제 출국과 관련해서 이 법무부와 한신대 유착 의혹이 나온 만큼 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고 있는 원곡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요. 경찰 수사에서 법무부 출입국 소장이 대학 쪽에서 향을 받고 비자를 내줬을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강제 출국 과정에서 이 법무부가 직접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은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여기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결국은 그때 한신대학교가 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법무부 출입국 그러니까 이 평택 출입국 소장이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같이 공모해서 한 건지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이거를 보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 동포들의 한국 초청 사기 피해 1996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초청 사기가 뭐 여러 유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1994년도에 시작된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였습니다. 이 산업연수생 제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식 인력이 아니라 연수생으로 학생들을 연수생으로 이렇게 인력을 들여온 거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들이고 왔고 그러면서 그때는 거의 뭐 회사에 감금을 해 놓다시피 뭐 여권도 압수해 놓고 그래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연수생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일을 시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동포들은 연수생 제도가 뭔지 또 한국 사회의 그런 사정, 뭐 실정 이런 거 전혀 모르죠. 그냥 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든 뭐 돈을 벌 수 있다. 뭐 나름대로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또 불법 체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고 할까요? 그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야 됐었죠. 그리고 연수생도 그때 기간이 3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돌아가면은 그 예치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연수생을 모집했던 그런 업체들 측에서는 오히려 돌아오지 않고 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체류를 오히려 조장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산업 연수생 제도를 놓고 현대판 이 노예제도다 이렇게 비판이 솟구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한신대학교의 이 유학생, 이 어학으로 온 유학생들 이 사건을 보면서
또다시 그때 그 사건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산업연수생제도는 2004년도 폐지가 됐고 이 고용허가제가 이제 도입이 됐죠. 물론 이런 고용허가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좀 대학이요, 한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은 유지하기가 어려운다, 뭐 이런 얘기, 특히 지방 대학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 측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는 사증 발급을 누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냐? 결국은 법무부 이 출입구 그쪽 지역 관할 이 사무소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 측하고 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의 어떤 뭔가 긴밀한 뭐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한겨레 신문이 한신대학교 이 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키기 전에 이렇게 그 출입장 소장인가요? 거기에 향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을 때 상당히 경각심을 잃게 하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유학생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나요? 앞으로 아마 20만 명 그 이상을 유치한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 측하고 또 이 사증을 또 발급해주는 이 기관하고 이 물밑 접촉하고 유착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올바른 이런 유학생들의 체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다른 또 이런 초청 사기, 이런 비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고 또 이 한국 사회에 또 다시 이렇게 1996년도에 이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이 산업연수제도가 크게 이 사기를 쳤던 그런 시기, 벌써 30년 전 일인데, 그런 병폐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게 만연해 되면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4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완전히 뭐 불법 체류 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크게 실패하게 된다. 그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앞날을 운명을 다하게 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불법 유착 이런 것이 성행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